유럽의 국제 정치가 비엔나 체제라고 체제, 얘기하는 건데 비엔나 체제. 그 비엔나 예. 체제라는 체제 하에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왕은 다시 복귀가 됐지만은 그래서 예. 왕종복고라고 그래요. 저런 때를 아, 왕종복고. 예. 그리고 프랑스처럼 힘센 나라가 나와서 균형을 깨면 안 돼. 그래서 그때 왕종복고주의 그리고 세력균형주의. 이제 우리는 전부 다 비슷한 힘을 가지고 균형을 유지하자라는 그것이 그 당시에 이제 시대 조류인데 그때 이제 프랑스가 비록 전쟁에는 졌지만은 자유평등 박애 프랑스 혁명 정신이 유럽에 예. 쫙 퍼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자유주의 사상 네. 뭐 이런 사상들이 퍼져가지고 이 독일에서도 우리도 이게 쪼개진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풍조가 나타나는데 그 프로시아하고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바로 그 배경으로 비엔나 회의라는 회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비스마르크와 독일 통일이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사전 설명으로 이게 어. 비엔나의 회의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고, 그 비스마르크라는 이름을 우리가 쓴 이유는 역시 그 위대한 정치가가 나오면은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예. 측면을 말하기 위해서 비스마르크라는 제목을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 사진을 보면 춤을 추는 뭐 이런 저 춤추는 예. 저거 이제 만화죠, 그죠? 비엔나 회의가 외교의 전형처럼 됐던 거예요. 나폴레옹한테 혼인한 네. 유럽의 왕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오늘은 영국이 한번 밥을 한턱 쏘겠다 그래가지고 쏘고 파티를 아주 성대하게 벌려요. 네. 그럼 조금 있다가 러시아가 우리가 영국한테 질 수 없지. 그래갖고 너 러시아도 파티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회의의 본 내용보다는 그냥 호화하고 찬란하고 외적으로 화려한 거가 막 보여지는 거라. 네. 그래서 그 외교하면은 좀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게 저 비엔나 회의에서 저 회의를 뭐 얼마나 많은 걸 결정했는지 모르지만은 네. 거의 한 1년 채 못 1년은 안 되는데 그래 반년은 넘어요, 회의 기간이. 그러니까 매일 파티하고 매일 춤추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꼬기를 회의는 춤춘다. 그러나 진행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만화로 비꼰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의 군주들이 모여서 예. 휴일을 즐긴 거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일을 하기보다도 모여서 서로 자기 나라를 과시하고 우리나라가 더 호화롭다는 걸 보여주고 우리나라 음식이 더 좋고 우리나라 음악이 더 멋있어 하는 이런 걸 한껏 과시했던 그런 회의예요. 근데 저것 때문에 이제 유럽이 전쟁하지 말고 회의를 하자. 전쟁하지 말고 회의. 그래서 외교의 전성시대가 저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정치학과에서 외교사 가르칠 때 외교사의 첫 시간이 비엔나 회의라. 이게 어떤 지금까지 이어지는 어떤 외교의 모태가 된 그런. 그렇죠. 회의. 외교관은 뭔가 좀 멋있어야 되고, 그저 타이틀도 있어야 되고, 예. 그거의 그 전형적인 회의가 비엔나 회의입니다. 9개월 이상 지속됐구나, 저 보니까. 그 왕정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유럽의 왕들이 모여서 민족주의하고 자유주의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것이 저 비엔나 회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저때 말하는 민족주의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아, 뭐 그 우리나라 혈통이랄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어, 국가적인 개념이 조금 더 큰 그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일까요? 프랑스 민족주의. 저기서 말하는 민족주의는 프랑스 민족주의죠. 예. 근데 프랑스 민족주의가 그 왕들은 그걸 없애려고 그랬지만은 다른 나라들한테 그 다 전파가 된 거예요. 아, 독일에서도 민족주의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은 네. 바로 프랑스의 자유주의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 빨간 표시로 된 거가 독일인데 예. 보면 저기 뭐가 많잖아요. 네, 엄청 뭐 이때는 막 아주 다- 되게 복잡해. 예. 그러니까 독일만 제대로 통일을 못 이루고 있었던 거라. 근데 저기에서 제일 큰 나라가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프로시아예요. 예. 근데 프로시아가 이거를 통일을 해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말은 다 독일말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뭐 나라가 많은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주의의 영향이지. 독일말을 쓰는 사람은 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그래가지고 그 운동이 이제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주도한 운동이 됐는데 세금 내고 지나가고서 뭐 예. 자리 통행 통행세 그런 받아먹고 거네요. 그런 것들이 그냥 조그만 나라들이 몇백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프랑스 같은 큰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꽤 컸던 프로시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라는 지금은 없어진 나라인데 네. 오스트리아 헝가리라고 유럽에 제일 큰 나라가 있었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도 독일 사람들이거든. 근데 프로시아는 완전 독일이고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독일 플러스 슬라브족 뭐 이런 다른 족속이 있었던 거라. 그래가지고 독일 통일의 주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아니라 프로시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강대국들이 통일을 이루겠지만 독일은 수많은 국가들이 분열된 상태로 존재했었다. 예. 근데 이제 독일이 통일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유럽의 한복판에 무지막지하게 강한 나라가 하나 생기는 거지. 그러면은 아까 앞에 나왔던 응. 빈 체제는 사실 빈 체제하고 반대되는 그렇죠.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센 프랑스가 너무 세가지고 유럽 네. 전체가 엉망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 이제 힘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네. 강대국끼리 서로 이제 외교를 하고 그렇게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프로시아가 그냥 프로시아의 몇 배 되는 독일이 돼버리는 거라.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땐 지도를 봐야 되는데 저 네.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느껴야 되는 거는 국경선은 쉬지 않고 변하는 것이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도가 안 변하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옛날 지도 보면은 그러니까 신기한 독도가 거죠. 우리 땅인 이유는 우리가 점령했기 때문에 우리 땅이에요. 역사에 우리 땅이 아니야. 저 역사 보면은 어디 독일 땅이 어디 있고 프랑스 땅이 어디 있어요. 응?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쉬지 않고 국경이 변하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은 역사적으로 그게 우리 땅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백두산이 우리 거가 된 거는 고려시대 때는 아니었어요. 고려시대 때는 백두산은 중국 땅이라고. 예. 조선시대 때 비로소 백두산이 우리 땅이 된 거예요. 백두산이 있는 곳이. 뺏기면은 또 중국 땅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정치에서 네. 이 땅이 누구 땅이냐, 지금 누가 갖고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누가 갖고 현재 누가 그 법적인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거. 군사적으로 누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밀리터리 컨트롤을 할 수 네. 있는 나라가 누구냐. 근데 그 독일을 통일시키는 독일을 통일해서 이제 큰 나라로 만드는 사람이 비스마르크고 비스마르크는 그다지 강하지 않던 프로시아의 재상 출신이다는 네.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한다 그러길래 저 좀 찾아봤거든요. 이런 역사나 이런 거 좀 찾아봤는데 그 독일이 연방이었던 거잖아요. 연합. 이거 컨피드레이션이라고 예.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회의에서 원래는 뭐 그게 맞나 모르겠는데 오스트리아만 담배를 필 수가 있는 그런 회의에서 그런 게 있었대요. 난 그건 몰랐어요. 그런 권리가 있었는데 그 특권이네 그러니까. 예, 근데 비스마르크가 거기서 나이도 그때 젊을 때인데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맞췄구나. 예. 그러니까 나도 진짜 프로시아 어떻게 보면 제일주의인 거죠. 아니 우리도 똑같은 오스트리아랑 그렇지, 똑같은 그렇지. 국가인데 왜 담배를 못 피게 하냐면서 폈다는 그런 또 일화가 그러니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오스트리아가 강대국으로 특권을 행사를 한 예, 모양이구만요. 독일의 또 문제가 이렇게 통일을 하는 방안에 대한 좀 이렇게 이제 논의가 독일이라는 있었던 막 거잖아요. 쪼개진 것이 예. 있는데 독일 사람들이 만든 나라 중에서 프로시아가 이제 그때 좀 큰 나라고 예. 더 큰 나라가 오스트리아 헝가리인데 누가 이 독일을 통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느냐 둘 다 자기가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우리가 독일 통일하겠다는 것을 그냥 대독일주의 예. 그리고 저쪽을 이제 뭐 소독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비스마르크가 이제 자기 친구들 예. 뭐 몰토케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장군이에요. 그 사람이 그 유능한 장군이 이 비스마르크의 전쟁 정책을 수행해 준 장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근데 이때 이렇게 논의됐던 게 결국은 소독일주의로 가게 된 거죠. 아니 그건 뭐 소독일주의라는 게 그 뭐 크다 작다라는 뜻을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프로시아 위주의 통일 정책이라고 예, 보시면 예. 되는 거죠. 독일은 유럽에서 제일 센 나라가 돼가지고 결국 현대사의 전쟁을 2번이나 일으키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독일이 이 현대 세계의 역사에서 가지는 중요성이고 네. 놀랍게도 독일은 우리가 아는 그런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전쟁을 상징하는 나라지. 그죠? 민주주의는 프랑스하고 영국이 민주주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독일은 민주주의 상징하는 나라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세계를 아주 좀
줬다 놨다 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지금도 유럽에서는 독일을 제일 강한 나라로 치죠. 독일을 위대하게 만든 사람이니까. 예. 특히 트럼프가 흉내내는 게 뭐예요? 미국을 위대하게. 그러니까 뭔가 그때 당시에 뭔가 리쇼어링하고 뭐 이런 그럼. 리더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 독일에서는 저 사람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마 광개토대왕쯤 될 것 같아요. 독일을 통일하고 독일 땅을 넓히고 예. 독일 민족을 위대하게 만든 비스마르크가 그때 당시- 1862년에 독일의 재상이 돼가지고 예. 독일을 만들자. 예. 이 독일어 쓰는 사람 전부 다 하나로 만들어야 돼. 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이 한참 하고 있을 때예요. 예. 남북 전쟁도 뭡니까 이제 나라가 큰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느냐 하나로 남느냐는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때가 전쟁의 시대라 보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말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철과 혈이라 해야 된다. 통일이라는 대업을 위해서. 저거는 네. 공격 전쟁이지. 공격 전쟁. 공격 전쟁이지. 근데 그건 나쁜 전쟁이에요. 그거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가 맞는. 근데 우리가 맞죠. 삼국 통일을 나쁜 거로 봐요, 좋은 거로 봐요. 좋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할 때리지. 예. 그러니까 통일은 좋은 거다. 약간 이런 통일은 좋은 인식이 건데 있잖아요. 예. 김유신이 쳐들어간 건 나쁜 건가? 거기서 왜 그러냐면은 전쟁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표로 보니까 나쁜 거가 되는 거예요. 말로 했으면 통일이 됐을까? 근데 예. 신라하고 백제하고 말로 통일이 됐을까? 말로 한 나라가 됐을까? 안 되겠죠. 그린랜드라고 저쪽 북극에 갖고 무지하게 큰 섬이 있어요. 섬 중에는 걔가 제일 커. 왜 섬 중에서 그린랜드가 제일 크다고 얘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호주는 왜 섬이 아니에요? 호주라는 우리 지도 보면 호주라고 분명히 사면이 바다란 말이에요. 네. 그린랜드보다 큰 섬은 다 대륙이에요. 정하는 인간들이 거죠. 막 정한 거예요. 또- 근데 이제 그린랜드를 예. 덴마크가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 덴마크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어떤 지역 합병을 발표를 해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 땅을 그러니까 슐레스비 홀스타인 네. 다시 비스마르크가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공격하는 그 빌미를 줘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격파하면은 이제 독일이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그 역사에 유명한 보불 전쟁이라는 전쟁이에요. 근데 독도가 우리한테 왜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그 서양 역사를 보면서 땅 따먹게 하는 전쟁이 시장켜 나는데 예. 독도가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 독도는 완도보다 더 중요해요. 완도라는 섬이 전라남도에 있는 조그만 네. 섬이죠. 독도보다는 훨씬 더 큰 섬이지. 땅큰소로 치면은 독도보다 완도가 더 훨씬 더 나갈 거예요. 예. 근데 왜 우리는 완도는 잘 모르고 독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 이제 우리가 독도는 막 우리 땅 이런 노래도 있었고 하니까. 왜 독도는 우리 땅 이런 노래가 막 나와요. 그 돌덩어리인데. 예. 그게 이제 독도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존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섬에서 석유가 나온다 이런 건 아니고 네. 이거는 우리의 이 서버린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주권을 상징하는 섬이기 때문에 그 섬이 소중한 거라. 독도를 뺏겠다고 해서 뭐 돈이 수억만금 날아가는 게 아니라 비스마르크의 전쟁은 침략 전쟁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 전쟁. 네. 맨 처음에 덴마크를 깨야 되겠다. 덴마크를 깬 다음에 오스트리아를 또 깨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하나 남는 적이 프랑스. 프랑스인데 프랑스를 마지막으로 격파를 하면은 우리는 독일을 통일할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네. 그 전쟁 세 개를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말씀하셨던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굉장히 잘 수행한 사람이고 엄청 치밀하게 계획 다 세우고 예. 그거 하기 위해서 장군들 자기 친구들 다 이제 정치도 같이 하고 예. 그리고 군대 훈련하고 군대 개혁하고 무기 만들고 그러니까 프랑스랑 전쟁할 때 옛날 혹시 그림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총을 세워놓고 막 뭐를 쑤셔. 그러니까 화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전장총이라고 그래. 앞에다가 장치를 하는 전장총이라고 예, 그러고 예.
이제 요새는 전부 다 뒤에서 집어넣고 쏘잖아요. 그러니까 프러시아군은 뒤에서 쏘는 총을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는 이렇게 해야 되는 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뒤에서 쏘는 총은 엎드려서도 쏠 수가 있어. 네. 근데 앞에서 하면 서야 돼. 아, 무조건 서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화약을 넣어야 되니 총구에다가 막 뭘 쑤시잖아요. 네. 싸움이 되나 이게. 그래서 프랑스가 더 강한 나라인데 프러시아랑 붙어가지고 지는 거라. 그러니까 프러시아는 그만큼 좋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네. 프랑스는 그 준비를 안 한 거죠. 아, 어. 프랑스가 졌음에도 배상금을 아, 또 물게 한 최초의 사례라고 하는 전쟁사에서 거잖아요. 이긴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냥 다 뺏어가요. 뺏어가는데 아, 예. 보통 이제 전쟁할 때 뺏어가지. 노예로 잡아가고. 네. 근데 비스마르크는 뺏어가고 노예로 잡아가는 거는 그때는 아니지. 아, 뺏어는 갔어요. 뺏어는 가는데 돈도 내놔. 우리가 전쟁한 돈을 네가 내놔. 근데 전쟁이 졌으니 어떻게 해. 그냥 울며겨줘 먹기로 내놔야지. 돈을 내놔야지 프랑스에서 철수할 거야. 그래서 프랑스가 그때 정말 거국적으로 이를 악물고 빚을 갚았어요. 빚을 아주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갚은 거야. 예.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그 독일군을 이제 철수시킬 때 우리는 프랑스한테 이제 당할 거다라고 그 중얼거리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비스마르크는 이제 독일을 그냥 그 유지하려고 막 애를 쓰는 예. 거예요. 평화적으로. 근데 그 독일의 비렐름 황제가 야 우리도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영국이나 프랑스가 전부 다 자기가 다 잘났다 그러면서 흑인들 다 지배해야 된다고 나가는데 독일도 나가야 돼. 라고 주장한 사람이 그때 황제고 예. 비스마르크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바깥으로 나가기보다 이것을 내실을 다지고 네. 이 나라를 유지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잘려요. 29살에 뭔가 패기가 넘치는 왕과 이제 좀 나이가 든 노 재상이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해임이 이제 됐던 해임되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전쟁을 통해서 예. 이 시대의 문제는 피와 철로 해결된다는 사람이 네. 제국주의하러 나가자니까 반대하는. 그래서 비스마르크 같은 그 개인은 예. 따로 그 위인전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힘이 센 나라가 전쟁을 하면 이기니까 그게 편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참 약한 나라에서는 사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흐름일 평화는 것 누가 같거든요. 사랑하냐? 약한 나라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의 민족이다. 우리는 평화의 민족이다는 소리를 내가 이제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슬퍼요. 평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잖아. 전쟁을 못하면. 뼈 아픈. 이게 슬픈 이야기지. 팩트죠. 예. 그 남을 한 번도 침략하지 않은 민족. 그런데 그건 좋은 말인데 예. 우리가 무지하게 셌을 때도 침략하지 않았어요. 독일을 만든 것은 전쟁이란 말이야. 근데 독일은 전쟁을 만들더라. 국가가 생겼는데 이 세상의 모든 국가는 전쟁으로 만들어져요. 또 그 국가가 결국 전쟁을 만들고. 통일신라는 전쟁을 통해서 통일신라가 됐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그래도 전쟁이 좀 덜한 편인데 다른 나라 역사들 보면은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 아주 저게 그 그러니까 저걸 보고 화나는 결론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찰스 스틸리라는 아주 그 미국의 대가가 네. 평생을 연구한 다음에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은 국가가 아니다. 이제 지금 우리 독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예. 사상적인 영향. 칼 막스가 독일 사람이죠. 예.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프러시아 사람이라 사실은 보면은 1848년 그때 이제 공산당 선언이라는 걸 쓰는 사람이고 독일계 유태인이에요. 공산당 선언이라는 건 뭐 이제 그 비스마르크하고는 직접 연결은 안 되지만은 그 비스마르크가 독일 통일하는 과정에 있었던 그 사상에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하나고 네. 그 다음에 그 클라우제비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시아의 장군이야. 예. 근데 저 사람은 나폴레옹 전쟁 때 프로시아 군인인데 네. 나폴레옹이 휩쓸고 지나갈 때 전쟁도 못해요. 저 사람은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 군인이 되는 거야. 프로시아의 군인인데 나폴레옹이 쳐들어왔을 때 싸움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지. 가서 장교 노릇을 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그 프로시아 육군사관학교 교장도 하고 저 사람이 전쟁론을 쓰는데 네. 저 사람의 전쟁론하고 손자병법하고 이제 네. 맞먹는 책이에요. 역사에서. 서양에는 클라우제비츠가 있으면은 동양에는 손자가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전쟁을 연구한 책이죠. 미국 독립하고서 지금 예. 우리가 한 100년 정도 이제 뒤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엊그제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일본이 개화를 하는 과정을 이제 할 거예요. 그 다음 시간은 우리나라는 근데 왜 개화를 못 하고 있었느냐를 지금 오늘이 6번째 시간이죠. 예. 7번째가 일본의 개화, 예. 8번째가 한국은 조선은 왜 그때 좀 잠자고 있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한번 역사를 쭉 훑어볼 거예요. 네.